여기는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연합 공수훈련 현장. 한국군의 이 행동을 보고 전 세계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 때문인지 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육군 82공 수사단 소속의 마이클 밀러 중령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항상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군인의 길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재 복무하고 있는 82공 수사단은 세계 최강의 공수부대 중 하나로 신속한 기동력과 강력한 전투력, 철저한 조직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17년 넘게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며 각국의 전투 방식과 군사 문화를 경험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항상 강한 군대란 뛰어난 전투력과 전략을 갖춘 군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군대란 단순한 전투력을 넘어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흔들며 강인한 정신력과 자부심을 최우선이라 믿어왔던 저마저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협력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정예 부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전술과 전투력을 겨루는 자리였죠. 각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를 파견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공수작전 및 전투훈련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은 미육군 최고의 공수부대인 82공 수사단,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강의 해병부대 해병대 1사단,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가장 정예로 꼽히는 특수부대인 특전여단, 일본 육상의 정예 전투부대 육상자위대 특수작전군, 영국군 내 최정예 특수부대 SAS, 독일군 특수부대 KSK 등 약 10여 국의 부대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활한 사막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실전과 같은 환경을 재현한 전투 지역으로 우리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 공수작전과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각국의 병사들은 서로를 유심히 살피는 것은 국룰입니다. 연합훈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고 그들은 훈련 시작 전부터 이미 실전에 돌입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휘하는 이는 김도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해 최강의 부대를 이끄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도윤 대령의 지휘 아래 한국 해병대원들은 훈련 전부터 혹독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가벼운 브리핑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것과 달리 한국 해병대는 이미 전투 훈련을 하듯 몸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훈련 전에 저렇게까지 혹독하게 준비하는 거지? 그들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 같은 반복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은 하루의 전투가 끝난 뒤에나 하는 법인데 그들은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투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 특수부대원들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국군은 벌써 지친 거 아니야? 이에 영국 SAS 대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지치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단련하고 있는 거야. 한국 해병대를 얕보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훈련하러 온 게 아니군. 그들은 마치 실제 전장에 투입되기 직전인 부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미군 82공 수사단이라 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훈련장이 단순한 협력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평가하고 증명하는 경쟁의 무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각국의 군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지만 속으로는 누가 가장 강한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부대원들이 자신들의 군대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그때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한국 해병대, 뭔가 다르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철저한 준비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군 82공 수사단으로서 자부심이 강했지만 솔직히 말해 이 정도의 집중력과 절도 있는 모습은 우리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 해병대의 진짜 실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실전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부대인지 말이죠. 하지만 곧
저는 직접 그들의 실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죠. 본격적인 공수작전이 시작된 순간 한국 해병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강화 준비, 조종사의 외침이 울리고 각국 부대원들이 일제히 헬리콥터 문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장에 투입됩니다. 각 부대의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낙하한 후 목표 지점을 탈환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저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미군 82공 수사단 대원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낙하산을 펼쳤고 중국 특수부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또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부대,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의 낙하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착지했고 낙하 직후 지체 없이 전투 대응을 갖췄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움직인 하나의 생명체처럼 어떤 혼란도 없이 즉각 전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 지점에 접근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이다. 교란 부대의 공격이 시작됐다. 갑자기 숲속에서 기관총 사격이 퍼졌고 적군 역할을 맡은 교란 부대가 강력한 화력을 퍼부으며 기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실제 전투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교란 부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포위 작전에 의해 저와 미군 대원들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사격 소리와 전장의 혼란 속에서 병사들의 긴장감과 공포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각국 군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격 개시, 적군 역할을 맡은 교란 부대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자 공포탄이지만 실전과 다를 바 없는 강렬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훈련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부대원들은 긴급히 대형을 정비하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각국 군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빠르게 후퇴하며 본대와 합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교전보다는 병력 재정비를 우선으로 판단한 듯 했습니다. 뒤로 빠져 본대와 합류한다. 그들은 즉각 살림 지형을 활용해 빠르게 후퇴하며 본진에서 지휘관의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위된 연합군 병사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철저하게 지휘 계통을 따르는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돌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부, 교란 부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응 방안 요청합니다. 일본군 장교는 무전기를 붙잡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일본 자위대원들은 제자리를 지키며 신중히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지만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미군은 포위된 병사들과 함께 엄폐물을 찾아 몸을 낮추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포위를 뚫어야 한다. 저는 신속하게 무전을 돌리며 적의 포위망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82공 수사단 대원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은 정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단순한 전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포위된 인원 중에는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연합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적군 역할을 맡은 교란 부대가 사격을 이어가며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해병대가 움직였습니다. 해병대, 전방으로 진격한다. 김도윤 대령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한국 해병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전선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포화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했습니다. 엄폐물을 이용하면서도 적의 사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좌측 엄호, 우측 분대, 포위망 돌파 준비.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엄호 사격을 하며 적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다른 대원들은 미군과 연합군이 포위된 지점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전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돌파한다. 미군 대원부터 구출한다. 그들의 돌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포위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한 전우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미군 82공 수사단 대원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차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다.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행동이 그 순간 전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전진하며 사격을 퍼붓자 적 역할을 맡은 교란부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후퇴하라. 대형을 다시 정비해. 그러나 이미 전황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미군과 연합군이 포위된 지점까지 도달했고 우리 82공 수사단 대원들은 즉각 합류해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우리는 한국 해병대의 돌파 작전을 활용해 적을 압박했고 한국 해병대원들은 즉각 엄호 사격을 개시하며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돌격이 아니라 정확한 전술적 배치, 신속한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전우회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미군과 연합군 대원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조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조직처럼 움직이는 군대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우리는 순식간에 포위망을 돌파하고 목표 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전장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고 한국 해병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적군 역할을 맡은 교란 부대마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순간 미군 대원들뿐만 아니라 훈련을 지켜보던 영국 SAS와 독일 KSK 대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SAS 대원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중령, 당신도 봤겠지? 한국군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전장에서 서로를 지키는 진짜 전우들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 해병대원들이 한 명 한 명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미군 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중 몇몇은 아니 저조차도 울컥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전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전우들이다. 훈련이 끝난 후 각국 장교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전술적 협력의 장을 넘어 각국의 군대가 서로를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당연히 전장에서 빛을 발한 부대였습니다. 훈련 내내 강한 전투력과 흔들림 없는 조직력을 보여준 한국 해병대 1사단은 행사 내내 각국 군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한국군이 남긴 가장 깊은 인상은 강한 전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70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영웅이십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휠체어로 천천히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92세의 미국 참전용사 로버스 윌킨스였습니다. 이 순간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노병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미군 단부들은 경례를 올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82공 수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분위기 속에서 각국 군인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해병대원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윌킨스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한국 해병대원들은 조용히 정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군대에서 경례나 악수를 하는 정도는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존경을 표하는 광경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군과 일본군 대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미군 장교들조차 놀란 듯한 얼굴로 한국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절을 올리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리셉션 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우회와 희생을 기리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심과 희생을 기리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었습니다. 미군 대원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SAS, 독일 KSK 대원들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새 젖어버린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전 세계에서 모인 군인들은 한국 해병대에 숙연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깊은 절을 받은 로버트 윌킨스는 입을 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치는 듯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억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가볍게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되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미군 장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동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윽고 한국 해병대 대령 김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 용기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국 해병대원들은 다시 한번 차렷 자세로 정렬한 뒤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중국군 장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일본군 장교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습니다. 잠시 멍해졌던 저는 군인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한 군대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아는 군대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군대의 강함이란 전투력과 전술적 우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 군대란 단순한 무력이나 훈련된 전투력이 아니다. 진정한 군대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군대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버트 씨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을 때 저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각국 군대가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영국 SAS와 독일 KSK조차 한국군의 조직력과 정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중국군과 일본군조차 한국군의 독특한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클 밀러 중령 또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하는 한 나는 결코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목격한 한국 해병대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군을 보며 행사장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군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단순한 감동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신념 자체가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강한 군대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군 82공 수사단에서 수많은 전술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강한 군대란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군대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각국 장교들은 모여 평가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투력과 체계적인 조직력은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전우애와 희생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군인의 가치관이야말로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형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전투력은 강한 군대를 만든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군대만이 전설이 된다. 뒤에서 조용히 일본군 장교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군대란 단순히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군인의 모습이라는 걸. 옆에서 듣던 중국군 장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군을 다시 평가해야겠군요.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국군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해병대 대령 김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김도윤 대령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 자신이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모두 한국 해병대 덕분입니다. 김도윤 대령은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중령님, 군인은 단순히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의 진정한 힘은 전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에 저는 긴 시간 동안 고민했던 군인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비로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는 단순한 무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경례를 했습니다. 김도윤 대령과 한국 해병대원들도 저를 향해 흔들림 없는 경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인들이라는 것을. 이날 감동의 순간은 이 자리에 있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리셉션에서 있었던 한국 해병대의 행동은 몇몇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겼고 곧바로 각국 군사 관련 매체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뉴스에서 조차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한국 해병대가 보여준 군인의 자세와 가치관은 그들의 전투력 이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한 군대란 단순한 전투력을 넘어 왜 싸우는가를 아는 군대다. 그리고 한국군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이후 저는 본국에서 이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한국군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한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했던 날, 저는 군인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저는 평생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전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대는 한국군이다. 그날 전 세계가 목격한 한국군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전후의 희생,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군인으로서 가슴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귀신 잡는 해병, 대한민국 해병대, 그들이 증명한 숭고한 군인 정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